상큼하고 달콤한 딸기, 그러나 이 딸기가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딸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무서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딸기를 마구 드시지 않았나요? 딸기는 그 특유의 상큼한 맛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딸기는 자연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기는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딸기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히 딸기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딸기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딸기의 비타민C가 우유의 칼슘이 잘 흡수되게 해줍니다. 이 외에도 딸기를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딸기의 섭취는 적절한 양과 바람직한 음식 궁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복잡한 딸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딸기의 효능부터 시작해 딸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딸기와 상극인 음식, 딸기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요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다른 딸기에 대한 영상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딸기의 대표적인 건강 효능 3가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 딸기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심장병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심장에 좋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딸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딸기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한 컵의 딸기에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거의 모든 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또한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소화 건강 증진. 딸기는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소화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음식물의 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딸기의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특성은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 위험군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막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딸기는 소화기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모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처럼 딸기는 다양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양의 딸기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꼭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딸기는 자체적으로도 영양이 많지만 다른 음식들과의 궁합도 뛰어납니다. 특정 음식 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딸기의 건강 효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와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딸기와 우유. 딸기와 우유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한편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칼슘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잘 흡수됩니다. 따라서 딸기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와 칼슘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딸기와 우유는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딸기의 비타민C는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며 반대로 우유의 칼슘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딸기와 우유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딸기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딸기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딸기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잘 흡수되어 체내의 노폐물 제거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딸기의 달콤한 맛이 그릭 요거트의 부드러움과 잘 어우러져 맛있는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며 딸기의 비타민C는 이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딸기와 그릭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딸기와 견과류. 견과류와 딸기의 조합도 매우 좋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딸기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의 비타민C가 견과류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딸기의 항산화 성분을 잘 흡수하게 합니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심장병 발병을 예방하고 심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딸기의 항산화 성분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며 동시에 심장에 좋은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도 도와줍니다. 따라서 딸기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딸기는 다양한 음식 재료와 궁합이 좋아 우리의 식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의 풍부한 영양소는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식사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음식이 딸기와 궁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딸기와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상극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딸기와 커피.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면역체계 강화와 항산화 효과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딸기와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갖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키며 면역체계 강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거나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안,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또는 다른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와 커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딸기와 쇠고기. 딸기와 쇠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딸기에 함유된 살리실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쇠고기와 같은 고단백질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백질의 효과적인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소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암이나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는 포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과도한 포와 지방 섭취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딸기와 쇠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살리실산과 포와 지방이 함께 몸에 들어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딸기와 마요네즈. 딸기와 마요네즈를 함께 섭취하는 것 역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소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딸기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염분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의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의 심장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딸기와 마요네즈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딸기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 재료와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좋을 수도 또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섭취할 때는 이런 음식 궁합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딸기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요리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딸기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게 해주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첫 번째,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딸기 레시피 중 하나로 딸기의 풍부한 비타민C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딸기 스무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딸기, 바나나, 그리고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먼저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 강화와 항산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습니다. 바나나는 포트라슘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후 블렌더에 딸기와 바나나를 넣고 우유 또는 요거트를 추가해 부드럽게 갈아주면 딸기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우유나 요거트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으며 단백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줍니다. 두 번째, 딸기 샐러드. 딸기 샐러드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딸기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딸기, 시금치, 아몬드, 퀴노아,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먼저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시금치는 물에 헹궈놓습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 피로회복에 좋으며 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아몬드는 손질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습니다. 아몬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가 많아 항산화에 좋습니다. 퀴노아는 물에 씻어서 삶아놓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이후 볼에 시금치, 딸기, 아몬드, 퀴노아를 넣고 섞어준 후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면 딸기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딸기 치즈 샌드위치. 딸기 치즈 샌드위치는 딸기와 치즈, 식빵을 활용한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딸기, 크림치즈, 식빵, 그리고 꿀입니다. 먼저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 크림치즈는 냉장고에서 꺼내어 미리 두어 부드럽게 만듭니다. 크림치즈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좋으며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질감이 있습니다. 식빵은 토스터기에 넣어 살짝 토스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빵의 바삭바삭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후 토스트한 식빵에 크림치즈를 골고루 바른 후 딸기를 올립니다. 딸기는 신맛과 단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맛있는 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적당량 뿌려주면 딸기 치즈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 꿀은 피로회복과 면역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토스트와 함께 먹으면 딸기의 신맛과 크림치즈의 부드러움, 그리고 꿀의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건강에 좋은 딸기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몸에 좋은 딸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 섭취로 인한 부작용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딸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장애. 딸기는 맛있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살리실산은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살리실산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통증 완화 효과와 염증 반응 억제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리실산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량으로 딸기를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살리실산이 위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위장의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의 살리실산 섭취는 암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며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아 변색. 딸기는 티탄산 칼륨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인 치아 연마제로 작용하여 치아를 밝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티탄산 칼륨은 치아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치아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딸기를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이 성분이 치아를 지나치게 마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딸기의 적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치아에 침착되어 치아 변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치아 변색은 구강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이는 심장 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과 뇌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 수치 상승. 딸기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은 에너지 공급의 주요한 원천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자연 당분이 많이 들어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딸기를 섭취할 때는 당분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증상이 발생하면 이는 당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딸기의 효능부터 시작해 딸기와 잘 어울리는 음식, 딸기와 상극인 음식, 딸기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요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딸기는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딸기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요구르트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그리고 견과류는 딸기의 영양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딸기의 영양소와 잘 어울려서 우리 몸에 좋습니다. 또한 딸기를 건강하게 먹는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딸기를 그대로 먹는 것도 좋지만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 것도 맛있고 건강에 좋습니다. 딸기 주스나 딸기 스무디도 딸기의 풍부한 영양소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딸기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딸기는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과다 섭취는 위장장애, 치아 변색, 혈당 수치 상승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음식의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과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